임금을 올리려고 승객을 볼모로 잡고 있다. 이 말 참 억울하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파업으로 버스 운행을 중단했던 광역버스 기사들의 얘긴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면서 승객들이 넘어질까, 사고라도 날까 걱정하고 긴장하는 게 일상인데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다행히 하루 만에 버스는 달리기 시작했지만 아직 뇌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15일까지 파업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버스를 멈춰야만 했던 그 이유는 뭔지 그 핵심 관계자에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진여객 노조의 백찬국 사무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결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지난 11일 전면 파업으로 광역버스 운행을 중지했었는데 하루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네, 시민을 볼모로 저희 임금 인상을 한다는 이런 왜곡된 보도가 너무 많았고, 네. 또 그 총파업 결의로 저희가 노조의 뜻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그 불편함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총파업을 일단 철회를 했고요. 15일까지 경기도와 사측 간의 그 대화의 창을 좀 열어두려고 일단 파업을 철회를 했고, 추후에 15일까지 경기도와 사측에서 어떠한 액션이 없으면 저희는 또 정의대책 회의를 통해서 추후에 이어나갈 그 파업을 예정할 겁니다. 네. 자, 15일까지 회사와 지자체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제 2차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일단 네, 지금 맞습니다. 유지하고 있는 건 광역버스 안에 입석 승객을 태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입석은 불법인 거 아닌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2014년 7월 입석 금지가 법으로, 그러니까 전자석 안전벨트 의무화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첨트 시간에는 너무 많은 승객들로 인해서 그 입석이 불가피해서 그 시민들은 생명을 담보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그 차에 입석을 하고 가고 계시고, 예. 저희 노동자들은 입석을 서 계신 그 손님들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지금까지 경기도와 어떤 사측의 그 무기나에 계속 입석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그 시민들의 그 이동권과 그 우리 운수 종사자들의 안전 운행에 굉장히 막대한 그 방해 요소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광역버스에 이제 입석 승객을 태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국토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10월까지 점진적으로 입석 승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요. 전세버스와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하고 또 정규 노선 운행을 확대하겠다 이런 안을 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타이밍이 참 절묘하게 저희가 파업한 이후에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 내용은 이미 이전에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끊임없는 입석 승객들 때문에 증차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있다가 타이밍 절묘하게 이제 발표를 한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전부터 당연히 해야 될 정책을, 일이었습니다. 예. 네. 예, 타이밍이 절묘했다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예. 자, 이번 네. 파업의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측과 임금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 지난 4월부터 임금 협상이 네. 계속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19일 1차 교섭을 시작해서 6월 1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는데 결국은 7차까지 간 교섭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이 돼서 저희가 그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조정 신청을 하였고, 예. 그 조정 신청도 2차까지 간 결과 불성립돼서 저희가 합법적인 그 단체 행동권, 그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예. 자, 임금 협상이 안 되는 거는 지금 서로 입장이 달랐을 텐데 일단 노조 측이 원하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를 지금 입석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는 그 열악한 그 노동 환경 속에서도 그 서울과 경기 간에 약 한 770만 원 임금 격차가 있고요. 또 경기도와 인천 간에 또 격차도 한 6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더 노동은 더 많이 하는데 저희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서 이번에 저희가 노조 측에서 시급 15% 인상하고
상여금 신설 등을 갖다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사측이랑 임금 협상을 하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공공버스 임금 체계는 경기도에서 대당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해서 지침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그 지침 매뉴얼에 보면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포함한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사측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집행을 해라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측에게 요구하는 임금 15%나 상여금 신설 등을 사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돈을 우리 노동자들의 전달하는 배달꾼이라는 얘기를 밖에 안 하고, 그래서 임금 부분은 경기도에다 얘기를 하고 경기도에다 얘기하라고 하고, 경기도에 저희가 들어가서 경기도에 직접 담당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임금 교섭은 노사 간의 당사 간의 교섭 문제이지 왜 그걸 도에 와서 얘기하냐고 이렇게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저희가 교섭을 해야 되는데 단체 교섭권을 완전히 묵살하고 또 교섭 상대도 없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는 강하게 경기도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을 볼모로 임금 협상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 용역에서 정한 이 표준 운송 원가를 정말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정말로 이 시민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노동자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지 그 문제를 표준 운송 원가를 공개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사무장님, 그러니까요. 이게 경기도에서 용역을 네. 통해서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하면 이걸 바탕으로 업체에서 임금을 네. 산정하는 겁니까? 임금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임금이 아예 정해서 그 지침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니까 용역을 그 통해서 지침 정한 안에서 이 운송 원가가 그대로 임금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 이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하는 과정에 기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는 구조인가요? 예, 전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저희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 상권에 저희 단체 교섭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교섭은 저희는 당사자인데 참여를 하질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기도에서 용역업체랑 정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경기도의 입장은 이 임금 교섭은 노사 간의 문제니까 노사 간에 논의를 해라 이런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을 100만 원을 올려달라면 올려줄 수 있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그거를 과연 offset하겠냐 이건지요. 그러면 그 표준 운송 원가라는 거는 이 업체에서는 꼭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운송 원가를 벗어나는 거는 모든 경기도에서 저희 수익금은 전부 다 경기도로 들어갑니다. 회사는 수익금을 전혀 가져올 수가 없는 구조고요. 수익금은 전부 다 경기도로 들어가는데 그 경기도에 들어간 그 수익금으로 회사에다가 지급을 하는 방식인데 그 정해놓은 그 폼 안에서 지급을 해라 하니까 회사는 너무 답답한 입장이죠. 회사 입장에서는요. 예.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광역버스 업체가 31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여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맞습니다. 파업 상황에서는 네, 경진 맞습니다. 여객 외에 다른 업체들은 보이지 않아서요. 이게 지금 임금을 정하는 네. 그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업체들은 상황이 다른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총 165대 버스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156대가 공공버스입니다. 그러니까 95% 정도를 갖고 있고 거의 100%에 육박한 공공버스 형태고 다른 나머지 30개 업체는 시내버스를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버스 임금을 많이 올려버리면 그 시내버스는 그 회사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시내버스 기사들 임금을 주다 보니까 공공버스 임금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그 시내버스 임금은 자기들이 오롯이 그 수익금으로 임금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공공버스 임금 많이 오르는 거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아, 그렇다면 사무장님,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노조에서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는 네. 상황은 어떤 내용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저희는 첫 번째는요, 가장 큰 거는
그 현재 잘못되어 있는 그 용역업체를 통한 표준 운송원가 산정이 아닌 노측과 사측, 그다음에 경기도가 같이 셋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상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임금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표준 운송원가를 정하는 과정에 기사들과 네. 그리고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고 이제 10월에 운송원가를 네, 재산정하니까 그 전까지 이런 협의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자, 그런데 아직 경기도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없어서 빨리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요. 자, 사무장님, 네, 그렇다면 이 파업 상황과 관련해서요. 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 이런 비판이 네. 또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좀 억울한 면도 있으시겠지만 또 매일 출퇴근하는 시민들 입장에선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불만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시민분들께 맞습니다. 전하고 싶은 네.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그 시민들께 저희가 불편을 드려서 너무 저희 그 노조 450여 명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그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가 좀 더 나은 안전하게 출퇴근길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런 상황들과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핵심 관계자 뉴핵관 광역버스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경진여객 노조의 백찬국 사무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